자, 그리고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에서는 망신주기다, 여론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수사 전초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때문에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노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서 뭔가 검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도 실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결국 칼날의 끝은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악무도한 야당 탄압입니다. 최병 위원님, 지금 여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재명 수사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의 근본 전제가 검찰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와 노웅래 의원 수사를 놓고 저울질을 해가면서 뭐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곁가지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 이런 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조율해서 자, 전초전 성격으로 요거 먼저 해보고 글쎄 대검에서 그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 관련 증거도 많고요. 그러니까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제1야당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고 더군다나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최측근들이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전초전이라는 성격이 맞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전초전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잠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서훈 전 실장 구속에 이어서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일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10시에 검찰 소환 조사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하겠다 했는데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첩보 삭제 지시가 일단 없었고 지시 자체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를 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일단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았는데 첩보 삭제 지시는 않았지만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에 함께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 예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제 운명도 예. 째깍째깍합니다. 아, 저 지난주 월요일부터 초입기다 하더니 예. 지금 일주일째 초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훈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고 책임자다. 예. 이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은 제가 무슨 혐의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 알지. 지금은 깜깜합니다. 깜깜 또 갔다 와서 말씀을 제가 여기 나와서 예. 위조할 고조할 다 예.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자, 박 전 원장 추가적인 입장도 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변호인간 검찰이 조율을 하겠지만 자기는 검찰 소환을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포토라인 앞에 서듯이 나와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나 봅니다.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장희철 평론가님 어떤 의도로 읽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역력하게 비치는 것 같은데요. 뭐 전직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국정원 때 입수했던 정보, 뭐 엑스파일 이런 이야기를 지난 대선 과정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보기관의 수장 출신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다른 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방송 다니면서 정치 평론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 조사 이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검찰 조사입니다. 돌아가신 공무원분의 유가족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농담하는 소재로 뭐 갔다 와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겠다라면서 MC와 함께 깔깔 웃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유족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를 먼저 박지원 전 원장에게 주장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개일지 비공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안 이후로는 웬만한 이 참고인 소환 조사를 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비공개로 검찰이 부르더라도 본인이 검찰청 대문 앞에 나와서든 아니면 그날 당일에 어디 라디오나 TV 나가서든 뭐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하실 테니까 공개냐 비공개냐가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검찰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요. 서훈 실장 소환 이전에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 적부심으로 풀리고 난 이후에 사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했어야 돼요. 서훈 실장보다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원장이 요즘에 언론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바깥으로 먼저 나가 버리니까요. 서훈 실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박지원 원장을 먼저 조사해버리면 다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훈 실장 먼저 구속한 이후에 그러니까 서욱, 그다음에 서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하셔도 검찰로서는 이제 더 부담이 없다. 이런 뜻일 겁니다. 복경 대변인 의견이 있습니까? 박지원 원장은 나를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런 정치 탄압이 어디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대검찰청 들어가는 그 현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숨길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니까 실체적 진실은 서로의 희망사항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성 성격이 있다라는 오해를 불식시켜가면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검찰의 지금의 어떤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연합뉴스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됐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단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